지난 4월 19일이죠. 이 법무부와 이 산업자원부가 이 조선업계가 지금 한참 이 수주가 지금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곧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 지금 외국 인력을 도입을 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특정 활동, 그러니까 2-7이라고 하는 그런 비자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특정 활동, 그래서 조선업계의 그 도장공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용접공 좀 쿼터제를 좀 폐지하고, 그리고 또 국내 이공계 유학생들을 또 이곳에 좀 취업할 수 있도록 그 문호를 좀 더 개방을 하고, 그리고 또 외국 인력도 좀 간소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조선업계 이 노조 측에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아주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최근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이주 노동자들도 세계 이 노동자의 날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의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되고 거의 해제되다 보니까 이 집회가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5월 1일 이주 노동자들도 이 집회를 갖게 된다는 그런 소식,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이 집회를 갖는지 그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 4월 달을 건강보험료의 이 폭탄의 달이다, 또 월급이 적어지는 달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날 4월 달 왜 이 건강보험료의 폭탄의 달이라고 그러는지, 또 월급이 적어지는 달이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주 노동자 하면은요, 우리가 보통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들,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들, 그다음 비전문 취업 2-9 이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들, 그러니까 동포분이나 외국인 이 근로자분들 있죠. 이 산업계에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다 통칭해서 이주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포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니까요. 이 시간, 이 뉴스에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가 지난 4월 19일 전한 소식입니다. 이 조선업에 이주 노동자 몰려오나 2-7, 그러니까 특정 활동 비자죠. 이 비자 완화에 노동계가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게재가 됐고요. 연합뉴스에서는 이 현대중공업 노조가 조선업에 이주 노동자 충원하는 이 법무부 정책에 이 반대하고 나왔다는 그런 소식을 게재를 했습니다. 이 법무부와 산업부가 이 화랑기를 맞은 조선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련 특정 활동 2-7 비자 요건을 대폭 개선하는 등 외국 인력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19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노동계가 즉각 반발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는요, 오늘 관련 보도자를 통해서 반대하는 이유 5가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조선 분야 관련 인구 수급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노동 강도가 가장 센 조선의 노동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자본가들이 조선 불황을 빌미로 임금 인상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 근본 원인 해결보다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값싼 이주 노동자를 해외에서 충원해 일을 시키겠다는 것은 기술 축적을 통한 조선 산업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이고요. 셋째,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한 단기 이주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은 국내
숙련 기술자 단절 현상을 발생시킨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미 일본 이 조선소가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면서 몰락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또 사례를 통해서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번째는요.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은 473명의 사망자와 관련해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와 합작을 해 손쉬운 해외 이주 노동자를 이용해 일을 시키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와 하청화를 넘어 위험의 세계화, 국제화 문제로 비화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473명 이 사망자 일을 하다 사망한 사람들을 말하죠.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또 이렇게 기업이 이 정부와 이 합작을 해서 외국 인력, 이주 노동자들을 이렇게 또 도입을 한다는 것. 결국은 위험의 위주화, 하청화, 이거를 넘어서 그냥 국제화, 또 세계화의 문제로 이렇게 비화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지적하고 나왔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이 정부와 조선소 자본은 사회적 약자를 할 수 있는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형태의 국제적 하청 노동자를 양산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국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못하면서 이렇게 다른 형태의 국제적 노동자들을 이렇게 또 양산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이 아시아타임즈는요, 이 전문 인력 비자 개선, 이 정부 조선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와 산업부가 이렇게 조선업계에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번 제도 개선이 이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그러니까 한국 조선업 제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것에 좀 초점을 붙여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다음날 아시아타임즈는 이 조선업계가 인력난에 이 발 동동, 그래서 인력난에 지금 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주 노동자 과연 약이 될 것인지 독이 될 것인지 뭐 그런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당장 수주 선박이 본격적으로 건조되는 9월에 약 9만 5천여 명의 생산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인력난이 예고된 상황이다. 네, 지금 한국의 조선업계는 뭐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해외 주문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9월경서부터는 인력난이 이제는 예고가 됐다는 것이죠. 보니까 뭐 약 9,500여 명의 생산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일경제는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 외국인 노동자 뽑지 말라는 조선 노조,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이 조선사들과 협력사는 내국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구인 공고를 내고 있지만 구직자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노동 강도가 높고 작업 환경이 위험하고 언제 다시 불황을 맞아 구조조정이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조선업은 구직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또 울산, 거제, 영암 등 주요 조선소 소재지의 지자체들도 발을 벗고 나서서 신규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신규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지만은 일할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조선업 생태계를 유지할 최소한의 보호막을 만들어야 한다. 충분한 일감을 바탕으로 임금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 네, 뭐 조선업계 측에서는 뭐 다각도로 이렇게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나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환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조선업계 노동조합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뽑지 말라고 하는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그런 실태를 이 매일경제가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 KBS는요, 외국인 유입, 글쎄 이 해고 저임금부터 이 해결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또 보도를 했습니다. 이 대우 조선해양 이 협력업체 7곳이 이 노동자 30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하면서요, 이들에게 이 30일 이 개항 만료일을 앞두고 이 조선업체들이
재계약 조건으로 연봉제 대신 이 시급제 전환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시급제는 그 일감이 있을 때만 나가야 하기 때문에 생계 유지가 어려워서 해고나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입니다. 인력난이 심한데 안에 있는 노동자는 자르고 이 밖에서 사러 구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을 KBS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뭐 산업통상자원부 등 외국 인력 대거 유입해서 이 조선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조선업 노동자들은 벌써부터 이 반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계는 현재 남아있는 조선업 이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또 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다고 이렇게 KBS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뭐 정부가 이렇게 외국 인력 도입 이런 제도를 완화했지만은 이 조선업계의 노동계에서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고요. 5월 1일 네,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고요. 국내 이주 노동자의 인권보호 등을 촉구하는 2022 세계 노동절 이주 노동자대회가 5월 1일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이주 노동자 조합, 이주 노동자 평등연대 등이 주최하는 이 행사에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악화한 이 이주 노동자 인권을 개선해달라, 고용 허가제에 규정한 사업장 이동 제한을 철폐해달라, 이주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고 근절 대책을 수립해달라, 또 이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하기 위한 이런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등에서 온 이주민 150여 명이 참여를 하고요. 집회를 마친 후에는 시청 광장까지 약 1km를 행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서울 지역에서는요. 그리고 또 같은 날 이 부산 광장역, 또 대구 228 기념중앙공원 등에서도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 산업재해 사고 사망 현황 보고서를 또 언급을 했는데요.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망자가 828명, 그중 외국인이 102명으로 한 12.3%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보다는 한 8명이 늘어났다. 뭐 이런 수치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 2,099만 2천여 명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가 81만 1천여 명, 그 비중이 3.8%에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주 노동자의 사망자 비율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3배 이상 높았다고 하는 이 통계청의 발표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직장인 1000만 명, 이번 달 건배로 20만원 더 뗀다는 그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1000만 명에 가까운 직장인들, 이 4월 급여가 평균 20만원씩 줄어든다. 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완료되면서 지난해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들 건보료가 건강보험료죠. 대폭 상승한 탓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4월마다 이루어지는 이 건강보험료 정산. 그래서 이 각 사업장들이요, 매년 3월 10일까지 이 전년도에 실제 발생한 보수 총액과 또 근무 월수를 기재해서 이 건강보험공단에 이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수 총액 통보서 이거를 토대로 이렇게 산정을 한다는 건데요. 이 공단에서 이를 취합해서 이 4월 급여부터 새로 산정된 이 건보료를 추가 징수하거나 이 환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장인들은 대체로 매년 소득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정산 과정에서 건보료가 또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4월이 이 건보료 폭탄의 달, 월급이 적어지는 달로 인식되고 있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